제가 옛날에 인생 진짜 안 풀리고 어떻게 살아도 답이 없던 암흑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어디에 신경을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야구장을 갔어요. 야구장 갔는데 버거킹에서 내 순서가 2칸이 밀린 거예요. 원래 내가 2칸 전에 콜라를 딱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받은 콜라를 앞에다 딱 놓고 뭐 했냐면은 제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안 먹을 테니까 빨리 환불하라고. 왜 내 앞에 온 사람 2명이 먼저 받아가냐고. 콜라 늦게 나왔으니까 콜라만 환불하라고. 햄버거는 나 가서 먹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무 부당하다.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그거야. 그 자격지심이라는 게 너무 인생 안 풀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야구 경기 보면 재밌을까요? 야구 경기도 망쳤어. 하루 종일 망쳤어. 사람들 나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있는데 표정도 꿍해. 에너지를 옛날에 저처럼 쓰잖아요. 그 인생이 정체가 돼요. 왜냐면 사람이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허튼 곳에다가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팔 근육, 다리 근육이 기계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뇌에 대해서는 안 보이니까 무한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뇌가 무한하다. 인생은 정신력이지. 더 노력하면, 더 애쓰면, 더 많이 내가 스스로를 탓하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뇌가요, 우리 몸 신체 전체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기관이에요. 전체 인간의 체중의 2%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마신 산소 있죠. 산소의 20%. 그다음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25%. 그러니까 영양소의 거의 20에서 25%를 얘 혼자 쓴다는 거야. 뇌가. 심장이 하는 혈액 있죠, 혈액의 15%가 뇌로 가고, 뇌는 특히나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런 근육은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대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가 있는데, 뇌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뇌는 재고가 없이 실시간으로만 쓰는,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으려면은 어때요? 연료 공급이 한 번도 끊겨서는 안 되는 아주 이 탐욕스러운 기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이라고 부르는 활동이 이게 공짜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각이 제일 비싸다니까. 우리가 비싼 밥을 먹으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엠빵을 한다,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내야 된다, 얘가 제일 많이 내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뭐 입을지 생각하는 사소한 결정부터, 아니면 복잡한 업무 보고서 작성하고 동료와의 미묘한 갈등 조율하고, 이 모든 순간에 뇌는 막대한 양의 포도당과 산소를 실시간으로 소모하는 유선이다. 뇌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비가 든다는 거를 인정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들이 의미가 없어져요. 사소한 일들도 다 고치고 가야지. 아까 얘기했던 거 야구장 있죠. 야구장에 너가 줄 2칸 밀린 거, 그거를 고쳐놓고 다음을 가야지. 그걸 잘못한 게 아니지. 거기서 아니야.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연료가 된다니까. 그게 공짜가 아니에요. 아까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턱걸이 너 계속 할 수 있어? 아니면 푸시업 계속 할 수 있어? 못 하잖아요. 의사결정도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육 피로처럼 정신 피로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거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생각에 관한 생각. 데니얼 카너먼이 지은 책인데, 이 책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판사들, 우리가 어떤 판단할 때 이 판자잖아요. 이 판단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판사들이 하루 동안 내리는 수천 건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시간대별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결과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원래 이게 고려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죄수의 죄질, 반성 정도, 이거를 당연히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떤 것에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 죄질이나 반성 정도와 가석방 여부가 상관관계가 최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보다, 얘네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상관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요인 A가 있고 요인 B가 있는데, A 요인이 하나 증가할 때마다 B 요인도 하나 증가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똑같은 단위로 갔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 1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질이 1만큼 가벼울 때마다 가석방 확률이 1씩 올라갔어. 이러면 이게 1인 거죠. 반성 정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A에 들어간 것이, 이 B가 만약에 가석방의 확률이라면 A에 들어간 것이 죄질이 가벼운지 그거나 아니면 반성 정도가 우수한지,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거 시간이라는, 시간. 너무 놀랍죠? 출근해가지고 오전 첫 심사 또는 점심에 휴식 직후 첫 심사, 판사들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분히 보충된 상태에서 가석방 승인율이 65%에 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다음 휴식 시간 직전 가면 어떻게 돼요? 판사들의 판단력이 소진됐죠. 휴식 직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이 실험 결과로 우리가 이것이 결정 피로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논의의 시작점이 된 거죠. 반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려고 뇌 에너지가 고갈되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요? 가장 쉽고 안전하고 보수적인 선택, 즉 현상유지. 현상유지가 뭐예요? 이 0%. 0% 뭐예요? 가석방 불허. 자, 가석방 시켰는데 얘가 문제 저지르면 판사가 한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석방을 아무도 안 시켜도 판사 입장에서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정 피로가 쌓일수록 안전하고 그냥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처음 출근해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를 빠바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오후가 될수록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어. 졸리기도 하고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죠. 담배도 피러 나가고 자꾸 나가게 되고 저녁으로 가가지고 더 소진되면요.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런 비디오 보고 릴스 보고 그 이유가 바로 이 결정 피로에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을 너무 많이 쓰면 판단력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의지력, 판단력, 자제력 이거는 무한하지 않고 쓰면 쓸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아까 야구장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생각에 관한 생각 첫 번째 책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로 두 번째로 그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이건 뭐 사실 굉장히 고전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인데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했던 방식이 대박이에요. 4분면으로 나누는데 여기가 중요도입니다. 중요도. 여기가 이거는 긴급성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도와 긴급성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일이죠. 여기는 중요하지만 안 긴급. 여기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 여기는요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해. 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이거는 당장, 중요하고 안 긴급한 거는 이거는 날짜를 정합니다. 언제 할 건지. 이 행위는 이 아주 중요한 일을,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일을 긴급화하는 거예요. 날짜를 딱 정해놓으니까,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리고 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한 일을, 이건 뭐예요? 이거는 남한테 시키라는 거예요. 위임. 이건 병신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고. 야구장에서 제가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요. 콜라 앞에 두 사람 더 먹고 내가 이거 먹는다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 바뀌어요? 긴급하지도 않아. 근데 그때 나는 거기에 변명하고 있는 거야. 쟤한테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제 인생에서는 중요한 일이지. 그건 걔 인생이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라. 과거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후회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날려보내지만 않았으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중요하고 안 긴급한 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들이랑 같이 야구장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애가 내 눈치 보고 아빠 화났어? 왜 그래? 와이프가 내 눈치 보고 나도 그냥 꿍에 있고 다 내 말 들어주니까 안 긴급하단 말이에요.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금 더 안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여기에 무너졌을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문제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두 명 앞에 새치기 당한 것이 그것 때문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것에 무너진 것이 내 인격이 무너진 게 그게 그냥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거를 까뒤집어서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저는 너무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었어. 야구장을 가는 시간을 내가 억지로 쥐어 짜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몰랐어. 이거 결정 피로가 존재한다는 거. 인간의 정신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그게 병신 같은 거였고, 두 번째는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도 몰랐던 거죠. 이미 고갈된 상태로 간 거예요. 왜? 이걸 하느라고 중요하지만 안 긴급한 가족과의 야구장을 잡는 이게 떨어졌고, 근데 내가 붕괴한 거는 이 병신 같은 일 때문에 내가 붕괴한 거지. 그러니까 그 음료수 진상 사건은 이렇게 발생한 화재 의 원인이 아니라 방아쇠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미 그 유류 탱크 안에 유증기가 막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에너지가 충분했으면 가볍게 웃어 넘겼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근데 여기다가 너무 인생을 몰빵치고 있으니까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세상의 거대한 불의함, 부조리, 사회의 부조리, 나를 무시하는 행동, 자아의 붕괴 막 이런 걸로 받아들여진다. 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만성적인 에너지 고갈, 이게 인내심, 관대함 이런 거를 얘가 다 빨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자, 인내심과 관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게 보여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인생을 다 채워넣으면 인생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인내심과 관대함이 이런 결정 피로의 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더 정리를 하면은 여유 있는 계획의 부재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 계획의 부재는 악이다 라는 대담한 가설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악하다는 건 본성이 사악한지 여부가 아니라 뭐냐면 에너지 고갈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계획이 없이 살면은 인생을 대응 모드로 살아야 돼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계속 터지고 그냥 나 여기서 계속 뭐예요? 나 계속 다 예스 했어. 예스로 예스 인생 다 채웠어요. 예스 24야. 아니 인생을 계속해서 대응 모드로 살고 긴장 속에서 살고 이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로 가득 채우면 인생이 빠르게 성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도 이거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얘가 병신 같아서 그런데 죄송해요. 여러분 혹시 펌프라고 알아요? 펌프? 옛날에 펌프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이거를 잘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베토벤 바이러스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고수. 베토벤 바이러스를 한다는 거는 고수예요. 그죠? 잘하는 사람.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해요? 웃기지 마라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 노래가 뭔지 생각도 안 나. 그런데 그거를 다 맞춰야지 의미가 있지. 이걸로 베토벤 바이러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악해진다니까. 수습하느라 급급해요. 열심히 안 사나? 더 열심히 살지. 더 열심히 사는데 인생은 더 망가진다니까. 페일 뜬다니까요. 이렇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면 우리 뇌는 이 CEO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전두엽 피질인데 여기 기능이 완전히 저하되는 거예요. 시스템 1이었는지 2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미래 계획, 공감 능력 이런 영역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즉각적인 위협과 보상에 반응하는 원초적인 뇌가 조정관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그 결과에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지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단기적인 쾌락에 쉽게 굴복하고 이게 무계획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에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실패가 낳은 생리적인 결과라는 거야. 사람의 성향이 생리적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은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여유를 포함하는 계획. 우리는 여유가 생기면 여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한테 여유 안 생긴다니까. 아니 유튜브를 보는데도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런 걸 본다는 거는 술집에서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획 안에 여유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획은 1분 1초를 쪼개 쓰는 빡빡한 일정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예산을 짜잖아요. 근데 에너지에 대해서는 예산 파악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계획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 계획을 세우려면 나의 내 에너지 총량을 알아야지 그 에너지를 배분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지출 계획만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야. 나는 언제 에너지가 있고 어떤 활동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있죠. 에너지가 아까 떨어지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일.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 뭐예요?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 난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여튼 이 중요한 얘네들 이런 게 생기면 아 에너지가 지금 앵꼬구나. 야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냥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저 핸드폰 저기 있는데 핸드폰 들고 와가지고 나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 가도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다가 핸드폰 앵꼬 나는 타이밍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 내가 이 정도 가면은 보조 배터리 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거 바로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 내 에너지를 파악하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언제 앵꼬가 나는지 모르니까 empty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거 에너지의 방전 신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이런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 이런 걸 했을 때 짜증, 분노, 화 이런 게 올라와. 그 뭐예요? 다 썼다는 거야. 그 전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써놓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뭐 했더니 이거 올라오더라. 그러니까 이때 짜증, 분노, 화낼 때 원래 뭐예요? 내 파일럿이 지금 졸라 본능적인 파일럿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다른 애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 지금 원래는 짜증, 분노, 화가 올 때 지금 이거 부당하다고. 지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단 하지 말고 이거를 기록을 남기라고. 기록. 마치 좀비로 변하기 직전에 미드 주인공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쓰는 거야. 화를 안 내고 나는
팀장 회의를 마치고 냉장고에 시원한 물이 없다는 사실에 짜증이 났다. 팀장 회의가 나한테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를 남들에겐 보여주지 마세요. 성격 파탄자처럼 보이니까. 자기만 그때를 기록하는 거야. 언제, 어디서, 무슨 일로 화가 났지, 짜증이 났지, 그리고 그 직전까지 난 뭘 했지. 이 기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내 시스템 1이 나의,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감정적인 뇌가 폭주하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 빨간불 들어오는지, 나의 에너지 배터리가 언제 방전됐는지 그걸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제가 핸드폰 배터리 언제 다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쓰다가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용량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본 거야, 살면서. 그래서 뭐예요? 이 에너지 총량을 파악을 해야지 내가 여유를 포함한 계획,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완충지대, 포함된 계획.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올라가냐면은 1번 퀄리티가 올라가요.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요. 왜? 시스템 1에 의존한 판단을 안 하게 되니까. 그죠?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고, 두 번째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생겨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혼자 일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뭐 내가 방전될 때까지 하든. 근데 여러분들 밑에 직원이 생기거나 동료가 생겼으면 그들이 행복해한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혼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돼.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자기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중요한 일은 내가 에너지 좋을 때에 배치하고, 계획 중간에 의도적으로 비워놔요. 의도적으로 비워놔. 내가 만약에 회복을 안 하면, 퀄리티 떨어지면 그게 여러분의 한계라는 거죠. 그게 나야. 그때 휴식을 넣어놔요. 아니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과 동시에 뭔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버퍼를 남겨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여백들이 나중에 뭘 하냐면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가 생겨요? 계획하면은 당연히 변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변수를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버퍼가 없이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버퍼가 없으면 붕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결정 에너지가 우리 뭐예요? 에너지 총량이 있다. 그리고 내 총량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수준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 에너지 총량 자체를, 그 계획을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에너지 총량을, 그러면 이거 자체를 늘리는 방법 없나? 여기까지 우리가 당연히 의문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하면 매일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요, 사실 그날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뇌의 기초 체력, 결정 에너지의 총량을 키우는 거는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정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방법.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냥 어차피 유튜브 보는 김에 그런 거죠. 사실 뭐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읽은 거예요.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범주는요, 첫 번째는 신체 기반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뇌가 뭐라 그랬어요?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당분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요. 혈당을 다음 식사 때까지 계속 완만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뇌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냥 핸드폰 배터리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그게 그거예요. 사실 맛은 없는데 뭐 현미나 통곡물 이런 걸로 혈당을 계속 완만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핵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이런 신체적 기반, 많이 자는 거예요. 수면이 몸을 쉬는 게 아니고 뇌가 낮 동안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래요. 신경세포도 복구하고 에너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은 수면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 피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 피로가 빨리 오는 거예요. 충전기를 꽂지 않은 핸드폰은 결국엔 방전되게 됩니다. 충전기를 꽂고 7시간, 8시간은 완충을 돌려야 된다. 보세요. 이만한 로봇이 있는데, 자동차도 7시간 완속 충전을 하면은 자동차도 하룻밤 내내 꽂아놔야지 이게 충전이 되는데, 이 정도 퀄리티를 움직이는데 내가 그렇게 안 잔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요,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당연히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 원활하게 되잖아요. 이게 판단 계획 조절을 담당하는 이 전전두엽 피질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가지고 인지 기능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게 되는 거예요. 10분만 달려도 인지력이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10분 달려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10분씩만 달리기를 해도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신체 기반 1번 에너지 공급, 2번 수면, 3번 운동.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 기반 훈련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그 다음 운동해가지고 에너지 공급시키는 혈류량을 잘 만들었다면 이게 기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이게 명상입니다. 명상. 저는 돈 번 부자들이 명상을 한다길래 이걸 왜 할까? 근데 이 명상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충동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그거 있잖아요. 딱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빡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조종관을 야, 너 아니야, 너 내려와, 내가 탈게,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다 그랬잖아요. 그것에 어떤 의도적, 그러니까 그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는 매뉴얼을 만든 거고, 의도적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그 훈련이 이거래요. 저는 사실 아직 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과 비슷한 상태가 언제냐면은, 저는 이거랑 연결이 돼 있는데, 저는 수영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할 때 제가 숨이 가쁘잖아요. 숨이 가쁜 나를 바라보는 나,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물이 꿀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거죠. 내 마음의 불안이 어디 있지? 내 화가 지금 어디에 있지? 무엇부터 시작된 거지? 저는 여기서 많이 이런 효과를 거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지력 단련이에요. 이것도 운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내가 포기하는 단계 있잖아요. 포기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의 시간 동안 바른 자세 유지하기, 이건 내가 본능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성에서 본능으로 옮겨가.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의식적으로 감사한 일 떠올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감정을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거, 이거를 할수록 정신 기반의 에너지들을 단련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전략적 에너지 관리. 에너지 관리 전략이죠. 우리가 배터리 오래 쓰려면 뭐 해요? 안 쓰는 거 끄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효율을 올리고, 마찬가지로 신체 기반이랑 정신 기반 뭐 훈련을 하던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내가 효율화를 시키게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은 에너지를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일어나가지고 입 닦고 씻고, 내가 머리부터 씻는지 뭐 발부터 씻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를 습관화 시키고 자동화를 시키면 사용하는 에너지, 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에너지 총량을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 관리. 정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가 이 에너지의 빵꾸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스트레스 상태일 때 어떻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그 키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떤 사람은 좀 걷거나, 어떤 사람은 책을 보거나, 어떤 사람은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뭐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를 하기 위한 이 시간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에 앞에서 달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깎아먹는 거야. 이 에너지의 총량을 늘리는 거는 이 중에 어떤 하나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세 가지 분야가 안정적으로 이런 신체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정신 기반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랬을 때 에너지 탱크가 더 커지게 되고, 우리 이 계획표에 할 수 있는 양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논리에 동의한다면 여유를 계획표 안에 넣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는요,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전원만 더 공급하면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전원을 더 많이 공급하면 더 많은 출력이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뭔가 작물을 심었다고 봅시다. 작물이 더 어떻게 보면 인간에 가깝죠. 이런 생물에. 이 땅에다가 더 많은 물과 비료를 갖다 붓는다고 해가지고 잘 자라나요? 아니에요. 관찰이랑 이해, 그 다음에 물 계속 주잖아요. 그럼 이거 뿌리 썩어요. 땅을 건조시켜야 될 때도 있고, 물을 적셔줘야 될 때도 있고, 이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런 관찰, 자신에 대해서도 이 싹을 키우는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도 관찰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언제 물을 줘야 되고, 언제 햇볕을 쬐야 되고, 언제 주변에 나는 이런 잡초들을 뽑아줘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아니라 전반적인 페이스 관리가 우리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 페이스 관리라는 건 뭐예요? 휴식과 회복, 그리고 여백, 이런 것들을 계획표 안에 넣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침범당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유한하다, 내 한계가 있다, 이걸 인정하고 내 에너지를 파악하고 그 한계 내에서 최상의 나를 피워내는 기술인 거죠. 스스로를 학대하는 최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계속 인풋을 넣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현명한 정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